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6일 일요일 새벽 1시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공무원 시중 사건이라고 합니까? 공무원이 시중을 드는 사건이 연일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폭로가 일어나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하루가 다르게 이재명 후보 측의 변명이 거짓으로 확인이 되는 이런 일종의 악순환이죠.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어디 가서 나는 비천한 집안 출신이지만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늘 아래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기득권과 싸워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논란의 가장 핵심에 있는 물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르메스 로션입니다. 에르메스라는 세계 3대 명품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에르메스라는 회사는 프랑스 회사입니다. 19세기 전반기에 설립된 회사인데 아주 큰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한 연간 10조, 종사하는 사람이 약 10,000명이나 되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인데, 거기서 만든 면도한 이후에 바르는 애프터 쉐이빙 로션인데, 이걸 과연 이재명 후보가 개인 돈으로 샀느냐, 아니면은 경기도 법인 카드로 끌었느냐에 따라서 이 성격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 돈으로 샀다고 하면은 그렇게 서민 좋아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호화 생활을 하느냐 하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고, 이거를 법인 카드로 샀다고 하면 공금 횡령이 됩니다. 이건 바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게 공금으로 산 게 아니다라는 확실한 지금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치판에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근데 제대로 반박하지 않는 의혹은 진실로 통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제대로 반박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법인 카드로 세계 최고 명품 로션을 사서 바르는 사람이냐? 이렇게 딱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국민의힘의 이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맥을 잘 잡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는 사적 심부름 관련 논평을 5건이나 내어놓았습니다. 특히 이 에르메스 로션에 집중을 했어요.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법카 샌드위치 먹고 법카 에르메스 로션 바르며 하루 시작하고 물음표를 딱 찍었습니다. 구매 내역 즉각 공개하라. 허정환 부대변인은 입만 열면 서민 코스프레에 서민을 위하겠다는 이재명 후보가 서민들은 뜻도 보도 못한 100ml 기준 약 98,000원의 명품 에르메스 로션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의 숱한 위선적인 행태와 법카 한우 초밥에 이어 법카 샌드위치까지 겪은지라 새삼 놀랍지도 않지만 관련 보도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김혜경 씨를 위한 업무가 일과의 90%였다고 제보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는 업무 지시자 배모 씨에게
이 후보가 사용할 에르메스 화장품 심부름 완료를 보고하며 영수증은 모 주무관 주었습니다라고 텔레그램으로 전했다고 하면서 이 배 씨의 지시를 받아 법카로 소고기, 초밥 등을 수시로 구입했던 A 씨가 에르메스 화장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공무원인 모 주무관에게 주었다면은 법인카드로 구입한 후 영수증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딱 들이댔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는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이라면은 이름도 낯선 데르메스 애프터 세이브 밤이라는 최고가 프랑스산 로션의 구매 내역을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 카드 이용 내역만 공개하면 될 일이다. 이에 응하지 않거나 현금 구매 등을 했다고 둘러대면은 분당 소재 백화점에서는 팔지도 않는 걸 서울까지 공무원을 보내 법카로 구입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에르메스 로션의 구매 내용을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집요합니다. 김재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김혜경 법카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김 씨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배우자는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무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랬던 그가 한 행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공직갑질 그 자체였다. 김 씨는 영부인이 될 자격을 논할 게 아니라 당장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점잖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건은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다라는 법적 의견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김재현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년 9월 23일 단 한 번이라도 공금 횡령을 저지르면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또 2020년 1월 22일 경기도지사 때는 갑질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를 발표하면서 위계를 이용해 갑질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하겠다고도 했다라며 이제 이 후보는 스스로 내세웠던 그 잣대를 자신과 부인 김 씨에게 들이대야 한다고 했습니다. 들이대면 후보 사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김 부대변인은 이어서 이 후보는 2016년 8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도 했는데 그 도둑 중에는 본인과 그의 부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과 사범의 이 후보는 더 이상 정과 그만 늘리고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실천하여 그간 저질렀던 비양심적 공직갑질의 역겨운 기운을 이 땅에서 없애기 바란다. 자신의 허물은 자신이 치우고 가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6분 녹취 파일에 담긴 강요와 협박, 이재명 후보가 제보자 신변 안전 책임져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나, 이재명 후보의 셀프 감사가 아닌 자진 셀프 아웃 선언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재명 후보 부부가 사는 법, 부패 천국 청렴지옥 등의 논평을 냈습니다. 부패 천국 청렴지옥은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돌려주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 또 용어가 하나 나왔네요. 셀프 아웃 선언하라, 스스로 사퇴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참 이 세상 일이 어떻게 보면 공평합니다. 남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했던 세력이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선거판의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런 내부 폭력입니다. 이게 내부 폭로가 있었다는 게
문재명 세력의 말로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3월 9일에 제 계산으로는 한 300만 표 이상으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 길로 가는 과정에서 큰 배가 서서히 기울듯이 이 대세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 느낌을 하루하루 확인하면서 3월 9일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사람들이 있죠. 검찰총장, 공수처장 같은 사람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들. 아마 3월 9일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칼자루를 잡았다가 이제 칼날을 잡게 될 때의 그 처지가 어떻게 될지를 내다본다면은, 그 전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요 기간 중에라도, 국방장관도 포함됩니다. 서욱 국방장관도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볼 때가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